글로벌 경제와 기술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애플이 준비 중인 대규모 디자인 혁신까지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네, 그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대북 관련주들을 조금씩 주시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에 특별 임무 담당관으로 북한의 친화적인 인사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AI에서 지각 변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독점 체제였죠. 그 파일을 브로드컴에 빼앗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브로드컴은 이날 24%나 올랐는데요. 자,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N의 기사였습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이제 좀 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북한의 담당 특임대사에 그레네를 지명했습니다. 이 인물은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를 지지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인물 어떤 인사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신호일까요? 그렇다면은 대북 관련주들을 이제부터라도 봐야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 임무 담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을 임명했습니다. 그리넬은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사인 만큼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한 포석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그리넬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2일 보도된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는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이면 벌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상을 초청합니다. 외국 정상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참 이례적이죠. 그 목적을 CNN은 트럼프는 글로벌 무대를 원한다. 트럼프가 우리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 경쟁국 지도자들, 동맹국을 원한다는 암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대북 관련 행보와 그리넬 지명으로 인해서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 관련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모일 수도 있겠는데요.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외교 전반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와 그리고 브로드컴 이야기입니다. CNBC에서 나왔고요. 브로드컴의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 20% 넘게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큰 상승폭을 이뤄낸 건데요. 무게중심이 그렇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NBC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에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에서 소외됐던 다른 종목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엔비디아 독주 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입니다. AI 반도체 테마를 이끌던 엔비디아가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맞춤형 AI 반도체라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브로드컴은 전거래일 24%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벽을 돌파해냈죠.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무기, 인공지능 매출을 빠르게 키운 배경에는 주문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는 엔비디아 칩의 비싼 가격으로 빅테크 업계가 대안 찾기에 나서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주문형 반도체 설계 경험을 쌓아뒀던 브로드컴이 덕을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주문형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네로라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의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였는데요. 브로드컴이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불확실성이 상당했지만 이번에 그 우려를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문형 칩 시장이 엔비디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서만 작동하는 쿠다를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AI 업계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기는 거쳐가야 하는 고비가 참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브로드컴의 성장세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얼마나 균열을 낼 수 있을지로 보이네요. 두 번째 기사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BBC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생필품이 아닌 우리가 애플의 기사인데요. 한번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에는 투박형 아이폰을, 내후년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애플의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도 비슷하게 생겨서 몇 시리즈인지 사실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애플이 이를 반영한 듯 아이폰을 비롯해 다른 제품군의 디자인과 형태를 대폭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업데이트는 회사가 수년간 만들어온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2026년 두 종의 폴더블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형은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안됐고요. 접힌 화면을 펼치면 데스크톱 모니터만한 19인치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작은 소형은 폴더블 아이폰으로 계획 중이고요. 현 아이폰 16 프로 맥스 시리즈보다 크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결국 애플의 디자인 혁신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박형 아이폰부터 폴더블 폰까지 애플의 변화가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외신들 함께 주목해 보셨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통에서 국내 증시와 그 연결고리 함께 찾아보시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주말 사이에도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북한과의 대화 신호가 나오는 걸까요? 이번에 리처드 그리넬이라고 해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화적인 임무를 특별 임무 담당 특사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내비친 걸까요? 네, 이미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부터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에도 북한 관련된 기대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북한과의 문을 좀 열면서 대화에 대한 대화의 시동을 걸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전의 기대감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대북 특사에 트럼프의 측근이 임명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한층 더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사실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언급들을 계속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은 철수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는 긴장감을 줬지만 관련된 부분은 북한에는 좀 더 우호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북한 관련된 우호적인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관광과 관련된 북한 리조트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막혀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북 관련된 테마주도 일정 부분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분명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확인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주 성격의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테마주들의 성격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24%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I 반도체 종목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브로드컴이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국내에서는 브로드컴보다 더 큰, 그리고 주식 상승률이 더 높았던 엔비디아 때문에 브로드컴이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AI 반도체 중에서, 그리고 사실 맞춤형 반도체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브로드컴이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는 사이에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고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좀 더 상위에 올라가게 되면 AI 반도체다라는 점. 그래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주가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시장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뚫고 올라가기가 지금은 좀 만만치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나기에는, 새로운 sek터가 일어나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일정 부분 좀 교체가 나타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든 엔비디아든 어떤 종목이라도 대장주 성격으로 AI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라면, 국내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은 이 어느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공식적으로 좀 세밀하게 봤을 때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종목이더라도 브로드컴이라도 이 실적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국내 반도체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는 초박형 아이폰을, 그리고 내후년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갤럭시가 아이폰에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밀려갔죠. 그러다가 갤럭시의 점유율을 일정 부분 올려놓는 무기로 삼성전자가 한 번 접는 폴더블 폰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내년에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지금은 한 번 접죠.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한 번만 접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접는 그런 폴더블 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폴더블 폰, 그러니까 내년에는 초박형 아이폰,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진 아이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 접는 이 폴더블 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휴대폰은 접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작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접었을 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었는데, 이제는 두께도 계속적으로 좀 얇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휴대폰에 대한 크기를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에 있어서의 기능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데는 사용자들은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작아지는,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집중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주들, 폴더블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출시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좀 구체화가 됐을 때라면 부품주의 등락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폴더블 폰 사용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출시 시기는 일정 부분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관련된 부품주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권에 언제 들어올지 그 시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브로드컴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